안녕하세요. 미래플러스 대학 비즈니스 컨설팅학과 1학년 양창범입니다. 미래의 창업을 꿈꾸시는 여러 학우님들께 지식재산에 대해 그 중요성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지식재산에 대해 오늘의 강의로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한다면 반드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과 현업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의 의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지식재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 3. 지식재산으로 보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관련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4.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특허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 5.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특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평소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것이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는 날이 찾아왔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후반부에는 강의 진행 시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을 키워드로, 중요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에서는 지식재산 상표권의 문제에서 잘 알려진 문제로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맹점이 500개가 넘지만 현재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한 명륜진사갈비는 명륜등심해장국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를 출원했지만 명륜등심해장국의 선행 상표권에 의해 등록이 거절됐고 이 가운데 가맹점 수를 늘려 침해 소송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명륜진사갈비 측은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사업 운영에서 상표권 선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간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이밍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브랜드를 아직까지 안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당연히 그냥 명륜진사갈비 간판을 보면 이게 이제 상표권 등록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이제 사진 PPT 내용에서 있는 명륜 등심해장국이 선행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에서는 식별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소비자들 또는 이제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식별력에서 이 명륜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별력이 이제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명륜 진사갈비가 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유치하는 동안 명륜 등심해장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얘네가 이제 사업이 잘 되네. 사업이 잘 될 때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업 만약에 이제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상표권의 취득은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술 하나만 가지고 태생한 이제 상표권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기술 하나만 가지고 태생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라면 특허권으로 기술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기업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특허권을 선점하면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렇듯 특허권, 상표권 획득은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법에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가 지식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식재산은 이제 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있고요. 상표권이 있고 디자인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고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다 알겠는데 이제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카콜라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사의 원액 있죠. 그 원액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특허권이 아닙니다. 이건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강력한 이제 특허권보다 더 큰 상해 개념으로서 그 강력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유출되면 안 되겠죠. 이건 유출에 대한 거는 이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거는 이 그 권리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이 레시피 자체, 원액에 대한 레시피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허는 그 특허가 실효되고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동안은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20년이 지나면 그 진보성, 특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보성인데요. 이 진보성이 세월이 흐르면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진보성을 이제 그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대신 이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지켜지는 한, 이게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한, 끝까지 무기한으로 이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10년간 국가 R&D 예산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는 24조 원으로 민간 R&D를 제외하고서도 24조 원이나 됩니다. GDP 대비 R&D 투자 금액이 4.23%로 OECD 국가 중에 1위였고요. 특허 출원으로는 20만 건으로 한 해 20만 건으로 세계 4위입니다. 여기까지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그러나 연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조 원이다. 2018년 한국은행 발표 기준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허 무용론,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강한 특허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즉 독점 기술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제 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제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4배 증가했다.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 7천만 달러, 약 2조 1,09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2019년보다 13억 3천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앙권 중심으로 35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대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1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저작권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연구 및 개발 분야 17억 3천만 달러와 문화 및 예술 분야 16억 달러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연간 처음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수출 증가가 일어났고 그 결과 이러한 흑자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 2020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쵸. 그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달성과 기생충이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기 상어 노래로 유명한 핑크퐁이 있고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캐릭터 뿌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한류 콘텐츠는 우리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성대는 디자인 미술 대학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미술 대학에서 우리 학우분들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년 만에 이룬 지식재산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1998년 9월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모여서 구글이라는 것을 여기 옆에 사진이 있네요. 그 실리콘밸리의 차고죠. 차고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2010년 매출이 293억 달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1975년 빌 게이츠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되고 나서 이제 10년 안에 1983년도에 윈도우가 출시됐고요. 이 윈도우는 전 세계 개인용 PC에 이제 그 개인용 PC의 붐과 함께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뛰게 됩니다. 2010년 매출이 625억 달러에 달하고요. 2004년 2월 마크 주크버그에 의해서 창립된 페이스북은요. 2010년 기준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해 2011년에 1분기에만 16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기술과 지식재산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는 다시 투자로 이어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지식재산 생태계가 만들어지며 이 같은 지식재산 생태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성공은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를 수강 중인 학우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PC통신 시절이 있었는데요. PC통신 시절에 아이러브스쿨은 지금의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그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SNS의 효시였고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아이코닉스의 뽀로노는 디즈니로부터 1조 원의 매수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죠. 거부하고 나서 열악한 내수 시장 에서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한 지금은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MP맨 여기 왼쪽 화면 상단에 있죠. MP3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세안미디어에서 개발된 MP3 기술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였지만 결국 특허를 지켜내지 못해 안타까운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MP3 이 MP맨이 출시가 되고 나서 특허를 받지 않았어요. 특허를. 그리고서 이제 처음엔 특허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특허를 받았죠. 결국엔 특허를 받았는데 이 특허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특허 사냥꾼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특허 사냥꾼이라고 있는데 이 특허 사냥꾼들에 의해서 이제 MP3가 MP3 기술은 팔리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특허 사냥꾼 모 기업에 이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MP맨이 출시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애플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MP3 기술을 활용한 이제 새로운 이제 개량된 기술이 나왔죠. 개량된 디자인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독점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MP3 기술. 어, 굉장히 안타까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깝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IPTV, 그리고 이제 그 TV에도 막 광고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것들 많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은 창업 아이템입니다. 이 창업 아이템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을 700개의 부품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과 7만여 건의 특허의 결합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700개 부품의 결합으로 보았을 때 스마트폰의 가치는 $170이나 7만여 건의 특허의 가치로 보면 $600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듯 보는 시각에 따라 그 부가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해야지라는 것과 그 특허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 능력은 창업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PPT 내용을 보시면은 발명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지재권, 이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특허를 확보하고 이제 창업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해서 제품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어디다 팔지? 이 모든 것을 창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요. 또는 이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제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매자가 있고요. 라이선스 구매하려는 자가 있고 이제 판매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해야지만 시장에서 이제 빨리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을 매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를 정량적으로 이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도 리스크가 있고 이 사업을 다 직접 하자니 더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그 어려움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을 발명하고 나서 지재권을 확보하고 창업을 하면 제품 생산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을 거쳐 마케팅을 합니다. 이처럼 창업에 따른 그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창업 지식도 전무하고 지재권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재불비가 있고 또 청구범위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그 기술을 넣어서 이제 기술을 기재해서 청구 범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어디까지 또 이걸 인정해 줄지 이것도 특허를 낼 때 출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요.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여기 5가지가 있네요. 지재권 확보, 창업, 자금 조달, 제품 생산, 마케팅.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제 저는 강원도 횡성에 거주를 합니다. 근데 제가 2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27살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23살에 제가 홍콩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여행사를 끼고 간 게 아니고 이제 그때 그냥 비행기 티켓을 하고 홍콩에 가고 싶어서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났죠.
떠났는데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홍콩이 아시아 금융의 허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아침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 궁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움직이실 텐데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괜히 여행자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있고 한번 그런 모습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갑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 제 기억으로는 4시쯤이었는데 새벽 4시에 그 일어나서 그 눈을 비비고 지하철역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그 행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붐빕니다. 근데 이 붐비는 속에 제가 이제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제 무가지라고 해서 돈을 안 받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무가지를 하나씩 사람들이 가판대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돈을 안 내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무가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역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신문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돈을 내고 이제 잡지나 신문을 사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신문을 무료로 보내. 뭐지? 이거 어떻게 수익이 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선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에 들어오죠.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시장 조사를 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신문이 발행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 부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였나요? 어,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는데 아마 문화관광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등록제냐 허가제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허가제냐 신고제냐 했을 때 신고제였거든요.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초판이 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내야 되는 거죠, 신문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과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부에 이제 신문업으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이제 허가를 신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 언론사에 있는 사회부 기자도 모셔오고 이제 막 들어간 새내기였지만 사회부 기자를 모셔오고 이제 인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친구들 뭐 자원을 이용해서 사진 기자도 모셔오고 광고 영업하시는 분도 모셔오고 그 다음에 뭐 재무하실 분도 모셔오고 그래서 이제 총 8명에서 창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신문을 이제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찍어내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그때 당시에 성금 아니면은 안 찍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금을 마련해 오죠. 그래서 이제 창업 투자해주는 곳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에 이제 창투사들이 쭉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찾아갑니다. 사업 계획서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광고도 저희가 이제 광고 영업도 같이 뛰었기 때문에 광고도 받았고요. 광고에 대한 계약서까지 해갖고 첨부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허권 또는 그 기술 투자가 아니면 투자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열심히 목이 터져라 시간을 기다려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단 한 군데도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창업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그 창업의 꿈을 접게 됐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남은 거는 물론 경험은 남았지만 남은 거는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잃었죠. 네. 그런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초창기 사업 초창기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자극적인 그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4년 전 세종대 소프트웨어 빌 게이츠 극찬했고 한국은 사장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세종대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핑거 코드라는 기술은 진동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매년 빌 게이츠가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에서 이게 이미징컵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징컵에서 준우승을 하였고 빌 게이츠로부터 이제 미국이 초청받아서 시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 게이츠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절대 사장시키지 마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극찬을 받은 기술이었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묻혀버린 사례입니다.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금 조달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금 조달을 이제 어찌됐든 창업을 시작을 했다라면 자금 조달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여기 보면 74.3%가 자기 자금입니다. 이제 본인 자금이에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온 돈이죠. 이걸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기술을 꽃피우기에는 기업을 꽃피우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제가 아는 제 주변에 또 이제 보면은 아버지 때, 선대 때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뜯어 말리죠. 막. 어머니 뜯어 말리고 와이프 뜯어 말리고 뭐 나야 사업이야 뭐 이렇게 선택해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이제 사장시키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발명했는데 이제 어려운 창업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창업 뭐 안 해? 창업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이센스는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특허를 사고 파는 기술 거래소가 있고요. IP 마트도 있고요. IP 옥션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활성화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특허에 대한 정량적 가치에 인색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선행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거래소 IP마트, IP 옥션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거래되는 양이 미비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으로 이게 이제 돈이 되는 특허냐, 돈이 안 되는 특허냐, 또 돈이 되는 특허면 뭐 얼마짜리냐, 이거를 이 정량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의 라이센스를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줄 테니까 두고 가라. 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서 뭐 500만 원 줄 테니까 아니면 이거 뭐 돈 안 되는 거니까 나 안 해요. 그래놓고 이제 얘기는 다 듣죠. 한번 시연해봐라고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술이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 특허나 아니면 유사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값을 지불한다? 라이센스에 대해서 제값을 지불한다? 저는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싼 가격에 매수하거나 기술을 탈취하고 유사 제품, 유사 특허가 출원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업 아이템인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제품이 나오기 전에 유사 제품이 먼저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와 함께 경기창조 경제 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IT 벤처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이제 2012년도에 내비게이션 사용 시 전화가 와도 화면이 사라지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 특허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 특허를 취득하고서도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대기업과의 특허 침해 소송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특허 침해 소송 하게 되면요, 이 기술력 하나 갖고, 이 특허 하나 갖고, 단일 특허 갖고 창업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활은 물론이고, 이제 뭐 사업화 초기에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강원도 횡성에서 이제 그 강원도 기업인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부족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인구도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기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이제 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도산을 했으니까 이제 기업명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파낙스 코리아라고 음료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음료 제품 만드는 제조업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매력에 느껴서 그분의 사업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분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거기 또 임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 투자를 하게 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 자체가 투자를 하게 된 목적 자체가 신제품 출시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신제품 출시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전, 4년 전이죠. 숙취해소 음료 홍삼을 베이스로 한 숙취해소 음료와 젤리 형태의 숙취해소 그 젤리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신 분인데 이제 직원들하고의 아이디어 회의에서 이제 제품명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행 그 상표권을 알아보지 않았던 거죠. 어, 워낙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판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판로가 탄탄하게 되어 있었죠. 대기업의 이제 하청도 받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숙취해소 음료 시장이 이제 커질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기울이게 됩니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좋은 평가가 이제 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아니나 다를까 선행상표권이 있었던 분에 의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도산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도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 못 받게 됐는데 이게 상표권 침해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 제조업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게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영향을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일단은 이제 판로가 그러니까 탄탄했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한 그 침해 소송 중인 제품을 유통하기에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그 기업들은 없어요. 전량 회수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압박이 들어오고 예, 2차 자금 압박, 3차 자금 압박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 도산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경매로 그 정공정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공정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 공장도 매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기업하시는 분들, 이 스타트업, 벤처기업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툭하면 중앙일보 2017년 2월 1일 수요일 경제면인데요. 툭하면 특허 분쟁, 골병 드는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자극적인 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스타트업 버즈비를 운영하는 이관우 대표가 지난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은 변호사와 변리사다. 공룡 벤처로 불리우는 옐로모바일과 특허 소송을 붙으면서부터이다. 옐로모바일은 2012년 출범 이후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스타트업 80곳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곳이다. 사연은 이렇다. 버즈빌은 2013년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넣는 플랫폼 허니스크린을 개발했다. 그런데 2015년 말 옐로모바일이 쿠차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버즈빌과 비슷한 서비스를 시장에 내놨다. 이 대표는 협업을 통해 옐로모바일 측과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그러다 갑자기 우리와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내놓더라. 지난해 내내 나와 직원들은 소송에 매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버즈빌이 지난해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증거 물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특허청사나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손을 들어줬다. 쿠차 슬라이드가 버즈빌 특허의 구성 요소와 실시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인데요. 자, 이 특허 침해 당하면 소송해야죠. 그죠? 소송해야죠. 근데 소송하면 회사는 누가 운영합니까? 소송 비용은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소송 비용은 영세한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막상 소송에서 이기다 하더라도 길게는 몇 년씩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지 3에서 5년 안에 사업 아이템의 성패를 갈리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이미 시장의 니즈는 앞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기회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은근슬쩍 스타트업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여기에 대항해 소송이 제기되고 스타트업은 경영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버즈빌과 옐로우 모바일의 기술 침해 논란 사례가 있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네오패드와 네이버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가 6년 전 특허 출원한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된 겁니다. 파킹 클라우드하고 카카오입니다. 파킹 클라우드와 파킹 클라우드는 카카오 파킹이 도입하려는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이 자사의 서비스 아이파킹을 따라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이제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기술 하나 갖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분들, 상표권, 특허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이 지식재산은 보험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식재산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의 이제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이 값어치를 해서 또 사업 자금이 또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그 선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해서 특허권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자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유출 피해 사례를 통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인 특허는 특허권을 확보하여 제3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해 권리 행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럼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특허청의 세 가지 사업인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가 있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 도출을 위한 창업 교육 및 멘토링과 아이디어의 IP 권리화 및 창업을 위한 기초 상담, IP 기반 창업 교육으로 사업 아이템 연구, 사업 계획서 작성, 선행 기술 조사, 실습 등 교육이 있고 선정된 아이디어의 특허 기술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그리고 고도화,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특허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는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무형 설계는 아이디어 형상화 컨설팅, 사업 아이템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실질적 창업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확보와 창업 보육센터 입주 등 연계하고 기창업자, 이제 먼저 창업하신 분들과 네트워크 및 전문가 멘토링 후 후속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기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이제 이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기초 상담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만 있을 때 아이디어의 IP 권리화 및 창업을 위한 기초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창업에 필요한 건지, 이 아이디어 갖고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게 특허가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이게 무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 학우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예비 창업자라면 꼭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IP 나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 창업을 한 후에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에 고객의 반응에 눈치를 보다가 이리저리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제품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기존에 존재했던 제품들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P 나래 프로그램은 기술, 경영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특허에 관련 전문가가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솔루션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창업 기업이 창업 처음 단계부터 IP 문제를 극복해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업의 지식재산과 경영체계 고도화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IP 기술 전략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경영 전략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 전략 부분으로 보면은 보유 기술에 따라서 유망 기술을 도출을 하고 IP 분쟁 예방 전략 제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맞춤형 기술 전략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IP 경영 전략 부분으로는 기업의 니즈와 세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IP 경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IP 자산 구축, IP 사업화 전략 제시, IP 브랜드, 디자인, 경영 전략 제시 등 맞춤형 경영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특허 지원 사업으로는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들로 기초 단계를 탄탄히 쌓았다면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는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특허 부분에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우처를 발급받게 되면 스타트업 기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나 필요한 기관들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비용은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서비스인데요. 세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창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랬을 때 수요자 중심의 IP 종합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풀에 등록된 기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이제 바우처 미리 이제 지급받은 바우처로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각 부처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식재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K-스타트업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시기별로, 각 시기별로 또 굉장히 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그 힘만 있다라면, 지식재산력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창업하지 마시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이런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창업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왜 어려움을 갖고 있냐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실한 특허를 양산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량만 해서 특허를 내는 것은 약한 특허입니다. 독점하는 기술 또는 원천 기술이야말로 강한 특허로서 그 지배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낮은 특허를 양산하는 심사 시스템은 특허의 무효율이 가까운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또한 미국의 49억 원과 대조되기에 우리나라는 6천만 원으로 배상의 책임 또한 낮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지식재산 확보 미흡으로 해외 시장 침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소한 내수를 극복하는 것은 해외 시장 진출로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수한 지식재산만 있으면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구글, 페이스북, MS 등은 모두 창업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출 국가마다 출원 비용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는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수천만 원의 해외 출원 비용으로 스타트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부실한 특허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R&D 전 과정에 IP 전략을 접목하는 국가 IP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강한 특허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해외 지재권 획득 지원 펀드를 신설하였습니다. 약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해외 IP 확보에 선투자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한국형 IP 발전 모델 전파 등 글로벌 IP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중일 특허 제도 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과의 특허 공동 심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공동 특허 출원 심사를 하고 한중일 분쟁 조정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혁신 촉진과 높은 품질의 특허를 적기에 생산하는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필두로 최근 벤처 스타트업의 창업이 다시 붐처럼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많은 젊은 창업가가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2의 벤처붐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벤처붐이 우리 한성대에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벤처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학우분들이 신경 써야 할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할 때의 주요 사항과 정부의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살펴봤고 그에 따른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극복 방안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있다.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갖춰야 할 핵심 요소이다. 지식재산 확보에 실패한 스타트업은 모방자 출현, 분쟁 발생 등으로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특허청의 3대 지원 전략으로는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가 있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으로는 강한 특허로 극복하는 것과 글로벌 특허로 극복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특허 제도는 천재성의 불길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천재성에 이익이 되는 기름이 어떤 것일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꼭 실현되어서 우리 한성대를 모교로 한 수많은 유니콘이 탄생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학우 여러분의 지식재산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